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에이뉴 가정 여러분, 우리 에이뉴 사업자 대원동이 반갑습니다. 낙엽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물론 아직까지 낮에는 조금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가 있지만 그래도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가을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2024년을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이제 11월 달도 벌써 이제 두 번째 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남은 2024년을 우리 함께 유종의미를 잘 거두기 바라면서 오늘은 우리 에이뉴의 8단계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으로 우리 4단계까지 복습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요즘처럼 그 날씨 좋은 가을철 단풍들을 포함해서 나들이 인파들이 좀 아무래도 많이 생기곤 하는데요. 그럼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사업 전략은 어느 쪽에 이 시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등산을 하고 나들이 하니까 활동을 안 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저희한테는 어찌됐든 이 달에는 우리 연간보가 타겟이 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 쓰던 근육도 많이 쓰고 무릎도 관절도 무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산악회를 타겟으로 하든 등산을 좋아하고 야외 활동 좋아하는 분들한테 저 연간보를 잘 또 활용을 하시면 비즈니스에 조금씩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에 대한 준비 단계를 가지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에 대한 마인드를 셋한 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서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한 게 맞겠죠. 그리고 사업을 시작을 준비가 어느 정도 마치게 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기본적인 스타디를 하시게 되고요. 그 이후에 뭐예요?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들, 목표들을 꿈과 함께 맞춰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좋은 여행지까지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왕이면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저런 여행을 가고 하고 싶은 거를 가지시는데 그럼 과연 11월 달, 이 달에는 내가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가 결국 사업하고 연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어떻게 보면 챕터에 해당하는 컨택 부분이 있는데 그 컨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항상 매일 아침마다 체크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별 목표에 따른 주간 목표도 필요하고 하루하루 목표가 필요해서 그게 계속 쌓여야 한 달에 목표 달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내가 계획했던 목표가 있으실 거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건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의 하루에 이 비즈니스랑 관련 있는 특히 비즈니스 생산의 결과하고 교육을 받고 세미나 참석하는 거는 나의 텐션을 올리고 나의 마인드를 올리는 좋은 도구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린 비즈니스는 뭐예요? 결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익도 필요하고 매출도 필요하다 보니 그 결과를 일으키기 위한 베이스는 뭐예요? 이 계획에 따른 컨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접촉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일일 계획이 뭐예요? 하루 10명 정도 내가 전화를 걸겠다. 안보 전화를 하겠다. 전화를 해서 거절 받더라도 또 초대를 하겠다. 우리가 하루 내가 카톡을 이렇게 카카오톡을 참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카톡을 통해서 100명 정도한테는 안보 카톡을 보내겠다. 많으면 50명한테는 매일매일 보내겠다. 안보 문자는 카카오톡 문자는 내가 30명한테 보내겠다. 또한 전화는 내가 반드시 10통 이상 통화를 해서 직접 목소리를 듣겠다. 전화를 걸은 게 10명이 될지 결과를 만들어서 통화를 하는 게 10명이 될지 그걸 스스로 목표를 잡고서 습관적으로 그게 매일매일 쌓여야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카톡 하루에 이렇게 소통하는 카톡과 안부 카톡들이 보통 300건에서 500건 정도 꾸준히 하는 것 같고요. 아침마다 제가 7시 50분 정도의 지인들한테 말씀 문자하고 안부 문자를 보내는데 그게 200에서 150명 사이입니다. 200명이 넘어가게 되면 통신사에서 보통 제한이 막 걸립니다. 불법 사무로 걸리고 150건, 200건 보통 통신사별로 그 한도만큼 제가 문자를 아침마다 지인들한테 발송하고 있습니다. 사회 없이 잘하고 있고 근황이 어떤지 여러 가지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우리가 계획과 우리 루틴하고 계속 연동돼서 쌓아야 되는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이 명단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매일매일 소통해야 될 분들, 일주일에 한 번 소통해야 될 분들, 한 달에 한 번씩은 컨택해야 될 분들을 여러분 리스트업을 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저희 사업의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번째 챕터는요, 이름이 만남과 초대입니다. 영문으로 이제 컨택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컨택을 하는 건 뭐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를 찾으신 다음에, 그래서 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다이아몬드 언제 갈 거고, 우리가 안정적인 수입이라는 루비나 사파이어 언제 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달의 목표가 뭐가 될지가 잡히게 되고요. 이달의 목표가 내가 브론즈다, 실버를 재유지할 수도 있고, 처음 실버를 간다고 했을 때 실버를 가기 위해서 오늘 해야 될 일의 1번이 뭐예요? 명단을 정리하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 거절을 받은 게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전화를 해서 사업장으로 초대하고, 아니면 초대가 어렵고 매여 있는 분은 우리가 찾아가서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보통 뭐예요? 보험회사든 영업하는 곳이든 마케팅하는 곳에 가면 가장 제일 먼저 시키는 부분이 바로 뭐예요? 명단 작성하고 전화 돌리는 훈련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네트워크 사업이 처음인 분들은요, 아무래도 이 전화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다 훈련을 많이 하고 시간이 지나면 거의 기계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뭐 당연히 거절 받는다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2시에 사무실에 세미나가 있어서 스폰서 모임이 있어서 초대를 한다고 했을 때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부 전화하고 초대하고 당연히 거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안하게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머릿속 생각이 너무 많다 보면 당연히 행동도 느리게 되고 제약이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경험이 없는 분들은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서 대본 정도 만드는 것도 방법이죠. 대본 만들어서 대본을 가지고 10번, 20번 연습하다 보면 대본 없이도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되는 것 같고요. 대본의 매뉴얼이 이렇게 폼이라고 하는 순서로 하게 됩니다. 내가 어제도 통화하고 그제도 통화한 친구들한테 안부를 묻는 건 조금 그럴 것 같고요. 6개월, 1년 또 오랜만에 연락하는, 내가 이 사업 종근당 A뉴를 접한 다음에 오랜만에 연락하는 분이 계시면 이 순서대로 하면 그래도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가 2년, 3년 또는 10년 만에 오랜만에 전화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가족의 안부를 묻는 겁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자녀들 어떻게 대학 갔냐, 시집 장가를 갔냐, 어떻게 됐냐, 또는 배우자에 대한 안부, 신랑 잘 있냐, 사모님 잘 계신지요, 이런 안부를 물으면서 그분의 마인드를 여는 부분입니다. 5년, 10년 만에 전화해가지고 야, 좋은 사업인데 얼른 와봐. 그러면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떨어지게 돼 있고요. 사업 때문에 전화했구나라고 여러 가지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뭐예요? 오랜만에 연락드렸을 때 순서가 가족 안부를 묻는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고 있는 장사, 직장 생활 또는 다른 네트워크를 하고 있으면 다른 네트워크 유통하는 거 좀 어떠냐라고 하면서 근황을 파악하게 되죠. 여기서 근황 파악하면서 우리가 이분을 이번에 사업할 때가 됐구나,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그거를 임의로 판단할 수 있겠죠. 최근에 배우자가 잘 나가는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그만두게 됐어.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일거리를 찾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좋은 도구가 되고요. 또한 그걸 통해서 파악이 안 되더라도 그 이외에 다양한 취미생활이냐, 여가생활 어떻게 하냐, 요즘 산에 많이 가냐, 옛날에 골프 좋아했는데 골프 좀 치냐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 주변과 환경에 대한 파악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곤 합니다. 거기다가 머니, 그래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좀 은퇴 준비가 끝났는지, 돈을 많이 모아놨는지, 사업하다가 망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마지막에 메시지,
나는 원래 그래서 지금 은퇴 준비하느라고 안 그래도 종근당 관련한 사업을 지금 A1이라는 종근당 사업 유통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알아보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뭐예요? 자네가 지금 은퇴 준비하고 있다니까 은퇴에 대안으로 우리 종근당 사업을 같이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한번 와서 한번 검토해 보면 좀 어떻게 했냐.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전화해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초대. 만날 약속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성격이 급하거나 이제 또 실수를 하는 부분은 전화로 막 여러 가지 디테일한 얘기를 다 해버리면 굳이 그분이 우리 사업장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전화로 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자네 시간이 언제 괜찮은데 한번 와서 한번 미팅 한번 해보자. 세미나 여기 공개 세미나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대를 정확하게 해서 약속을 잡는 부분이 컨택, 만남과 초대의 가장 베이스가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훈련이 되면 쉽게 되는데 훈련이 안 됐을 때는 분명히 처음에는 매뉴얼에 따라서 한번 훈련하다 보면 그 레벨이 조금 올라가고 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되 난 뭐예요? 약속은 내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싸움을 할 때 칼집을 좀 잠깁해요. 칼날을 잡으면 좋아요. 당연히 칼집을 잡고서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게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기왕이면 상대편이 한 번은 세미나를 참여하거나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약속을, 오늘이 월요일날 만약에 이제 이 세미나를 끝난 다음에 전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와 약속을 잡는데 나는 이번 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오후 시간이 괜찮은데 자네는 그날 어때? 라고 딱 시간을 내가 미리 복수 날짜 정도 지정해서 상대편이 약속을 예스를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통화를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노를 습관적으로 계속 받게 되면 결코 사업 비즈니스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화를 나누고 초대를 할 밀당을 할 때는 긍정적인 예스를 끌어내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요령 중에 하나가 스케줄을 잡을 때 복수 시간을 잡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분이 가게나 사업장에 매여서 못 움직이는 분들은 우리가 스폰서를 대동하거나 내가 그 사업장에 찾아가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이 가다 놓은 우물 형식으로 어디 도망가지는 못하시지만 자기 사업장에서 할 때는 우리가 시간을 컨트롤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장사하는 분, 옷가게, 미용실 이렇게 찾아가서 미팅을 간단히 할 때는요, 얘기 1, 2분 좀 나누다가 손님이 들어오고 또 기다려도 손님 가고 나오고 또 5분 정도 얘기 나오다 보면 또 손님 들어오고 아무래도 그 가게 점주가 집중해서 듣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뭐 직장이라든지 다른 사업장에 찾아가서 방문할 때는 아무래도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원래 뭐예요? 우리 사업장, 세미나장으로 초대하는 게 최고의 베스트고, 초대가 안 되는 경우 찾아갔을 때는 시간 확보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확보가 되는 시간을 가지고서 일정과 잡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3의 장소, 사업장도 아니고 그분의 사무실도 아니고 가게도 아닌 제3의 장소는 조용한 커피숍, 사람이 너무 붐비지 않은 커피숍을 활용하는 게 좋은데, 이것도 이제 뭐 밑이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케줄과 약속을 잡아서 그 커피숍에 갔을 때 어디가 조용하고 상대편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지 잘 활용하는 게 좋죠. 요럴 때 또 장소 관련해서 앉는 좌석과 배치는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상점이 이렇게 있고 가게가 있고 여기가 입구예요. 보통 입구 옆에 뭐가 있어요? 카운터가 있죠. 카운터가 있고 커피 같은 것들이 나오면 이런 모서리가 제일 좋죠. 왜? 입구에 앉으면 사람들 오는 거 계속 지켜보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기왕이면 그럴 때 내가 어디 앉으면 좋아요? 그렇죠. 벽을 등지고, 또는 내가 스폰서 동행해서 앉았을 경우겠지만 내가 갔을 때 상대편 여기 앉아서 벽만, 나하고 벽만 바라보고 지나가는 오가는 동선 처리가 편하게 하는 게 이 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거죠. 우리 사업은 뭐예요? 확률 싸움입니다.
100%라는 건 없지만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클로징을 하고 사업을 잘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확률을 높여 나가는 건데 그 확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앉는 자석이 참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스폰서 동행했을 때 혹시 스폰서 동행했을 때는 호불호부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기가 예를 들어 스폰서가 앉았어요. 여기가 오늘 초대자가 앉았으면 나는 뭐예요? 이 초대자 옆에 앉아서 이 스폰서 이야기하는 걸 같이 경청하고 메모하고 이런 자세를 갖춰주는 게 최고의 사업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부분이 이런 곳을 실수라고 합니다. 스폰서가 후배야. 스폰서가 동생이야. 편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스폰서한테 이 친구를 맡겨놓고 딴짓을 해봐. 핸드폰 먹고 있고 막 그러면 뭐예요? 이 친구 초대자가 집중하겠어요? 마이너스죠. 엄청난 마이너스죠. 내가 스폰서가 얘기하는 거를 열심히 경청하는 것들을 자세히 보일 때 뭔가 싶어서 내가 초대한 사람도 그 이야기를 같이 듣습니다. 거기다가 스폰서 프로모션이 필수인데 이 초대를 해서 약속을 잡고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행동하고 이야기하는데 사업 성패에 벌써 50%가 아니라 70%, 80%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군당의 정보를 가지고도 스폰서를 하대하고 무시하고 설명 좀 해봐 왜 이렇게 하고 무시를 하게 되면 초대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같이 스폰서에 대한 예우가 떨어지게 되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우리 이 사업에서 성공하신 분이고 귀하게 오늘 시간 냈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라.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고 좋은 정보를 알려줘서 나한테 고마운 분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 초대자가 같이 집중을 해서 우리 세미나를 듣고 또한 뭐예요? 개인 미팅을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건 뭐예요? 스폰서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은 방법이나 마련하고 준비하고 일정 잡고 그 사업에 대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그래서 반드시 스폰서 옆에 앉으면 뭐예요? 내가 만약 여기 앉았다 그러면 초대자가 이 스폰서보다 나를 계속 쳐다보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가 아니라 초대자 옆에 앉아서 스폰서 깍듯이 예우하고 존중하면서 메모하는 자세를 보였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사업에 대한 초기 사업자가 집중해서 듣고 그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클로징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디테일 부분인데 이 디테일에서 그날의 결과가 차이가 날 수 있고 저희가 많은 사업자가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한 명, 두 명의 좋은 리더, 좋은 예비 사업자를 키워내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 한 사업자의 의사결정과 환경들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런 세미나나 모임과 개인 미팅을 하실 때 반드시 뭐예요? 시간 확보가 필수입니다. 한 10분, 20분 얘기하는데 뭐 다음 일정으로 움직인다? 차라리 얘기 안 하면 못할 수 있습니다. 왜? 다음번에 약속 잡으면 뭐라 그래요? 저번에 들었잖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확보. 최소한 회사 속에 사업자를 하려면 30분에 1시간 필요하고요. 그렇게 설명이 끝나고 후속 조치하고 회원가입이라도 매출 끌어내기 위해서는 1시간만 2시간 정도 확보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뭐 회사에 대한 정보 툭 던지는 케이스는 모르는데 기왕이면 그런 던지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안내, 제품, 마케팅 비전까지 쭉 보려고 그러면 1시간 반에 2시간 정도 시간 확보를 해서 미팅을 잡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모 회사에서 성공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8단계 중에서 우선순위, 물론 뒤에 있는 사업 설명이나 후속 조치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도 성공 경험 있는 분들이 실제로 나의 노하우는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사업 설명도 못하지만 초대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 뭐예요? 사업의 1등입니다. 사업의 1등. 거절을 받더라도 또 초대하고 모르는 사람도 콜드 컨택트 또 초대하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잘 하는데 결국은 이걸 하는 건 뭐예요? 계속 내가 부닥치고 깨지고 시행착오 겪다 보면 나의 노하우가 쌓이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팁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전화해서 초대할 때 기왕이면 스폰서를 높이듯이 전화하는 상대편을 높이면 우리 사업에 활용하고 인벌브하고 시작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장사하다가 힘들어지고 직장 다니다가 퇴직한 분들이 많은데
우리한테 그게 제2의 창업에 대한 A뉴일의 기회가 될 수는 있긴 한데 그거를 빌미로 상대편을 너무 들이대서 압박하게 되면 튕겨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지금 이제 장사를 하다가 망했어. 또는 제 지인 친구가 배우자가 직장생활 20년 30년 하다가 최근에 조기 퇴직을 했어요. 얼씨구 나온 전화를 하는데 기회라고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하는 요령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로 전화해서 네 사업은 괜찮지? 잘 되고 있지? 딴 사람 다 힘들어 자네는 잘 되지? 그렇게 상대편을 예우해 주는 케이스하고 전화해서 야 너 사업 망했다며 힘들다면서 신랑 잘렸다면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마음이 다치고 난 뭘 해도 너랑 절대로 안 해 이렇게 돼버리거든. 결국은 이 작은 디테일인데 그게 우리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나는 사업을 해도 절대로 너한테 안 한다라는 그 얘기를 들을 필요 하나도 없잖아. 그럼 반드시 우리는 전화해서 뭘 해야 돼요? 그런 팩트, 그분이 힘들고 어렵고 실직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도 위로하고 모른 척 하면서 자네 직장은 괜찮지? 사업은 잘 되지?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안 그래도 직장 그만뒀어. 사업 정리했어. 아이고 어쩌나 잘 됐네가 아니라 아이고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다음번 뭐 준비했어 라고 안 그랬으면 알아보고 있어. 그러면 나도 지금 이렇게 해서 좀 종군당을 지금 준비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같이 한번 검토해보면 어떻겠냐. 큰 자본금 들지 않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그분 마음이 열려서 스르스르 움직이게 하는 사업자가 최고이고 확률이 클로징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A뉴일 사업의 가장 핵심 포인트 몇 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내 전화 한 통이 그분의 사업을 결정하게 할 수 있고 사업을 스타트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와 모멘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훈련해서 시간 확보해서 매일매일 전화하고 문자 카톡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기왕이면 전화하는 내용들이 상대편을 존중하고 또한 예우해서 그분이 기왕 사업을 우리랑 하게 저희하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마음가짐과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벌써 날짜가 11월 11일입니다. 오늘 뭐 빼빼로데이인가 보네요. 예, 빼빼로데이. 예, 빼빼로데이인데 빼빼로데이인 만큼 우리가 더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프로모션에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기재들은요, 프로모션의 기재입니다. 네, 오늘 빼빼로데이인데 빼빼로를 핑계로 뭘 할까? 편의점이나 마트 가면 빼빼로 1,500원 정도 아마 내외할 건데 빼빼로 내가 오늘 1,500원 하면 10개 투자해서 내 10명한테 이 빼빼로를 주면서 컨택을 해야겠다. 프로모션인 거죠. 활용하는 거죠. 주어진 여건을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왕이면 우리 사업에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자신감 갖고 오늘의 키포인트는 뭘까? 내가 오늘 10명 정도 전화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초대가 안 돼. 찾아서 만나서 나 지나가다 들렸어. 오늘 빼빼로데이라서 빼빼로 하나 선물 주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열게 하고 컨택을 하고 내가 방문했으니까 고마워서 다음번에는 우리 사업장으로 초대하는 그런 정말 역사 같은 일들이 생기는 이번 한 주가 되시고 오늘 하루가 되시길 고대하겠습니다. 정말 11월 중반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또 한 주간 파이팅 하시고 또 반가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